네, 안녕하세요. 도사 안땅입니다. 오늘도 역시 산업안전 지도사 비전공자 합격이 쉬운 이유 초보자 입문자 비전공자 편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차량용 하역 운반 기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번 주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조금 마음이 아픈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성시 아리셀 화재 사고로 또 20명이 넘게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서울역 앞에서 급발진을 주장하시는 그런 사고로 인도에 계셨던 또 9분이 무고하게 또 돌아가신 사고를 보니까 참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저도 3년 전에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이별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조금 생각도 많이 나고, 갑자기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이 주변에서 갑자기 이제 친구를 잃게 되면 정말 허망하고 그 먹먹함을 이루 다 말하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또 그런 소식을 접하시는 또 다양한 우리 공부하시는 수험자분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분들도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또 안전을 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게 마음이 아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약간 번아웃 비슷한 게 올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내년 2025년 시험을 봐야 되는 수험자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건 아픈 거고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복습을 또 해봐야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양중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양중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희가 또 오늘 출근했거든요. 오늘 당직 근무가 있어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여기 동네에 있는 또 타워크레인이 혼자 서 있는 거를 보게 됐어요.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양중기 배웠는데 뭐뭐 있다고 그랬죠? 승리, 곤 해가지고 승강기, 리프트,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곤돌라 이렇게 있는데 승강기랑 곤돌라는 이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리고 리프트,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리꼬로 혼자 서 있는 타워 크레인을 봐서 이게 보기가 흔치 않거든요. 근데 여기 딱 혼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운전실이 안 보여요. 운전실은 안 보이고 그냥 혼자 서 있고, 마스트 텔레스코핑 하는 그 장치도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이어는 다 매놨고요. 지금 이 정도 높이에서 이제 요 밑에 있는 공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벽을 이제 쌓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벽이음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면서 더 쭉쭉쭉 올라가겠죠. 요거 성장하는 모습은 뭐 계속 출근을 이 길로 하니까요. 하다 보면은 네, 또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악천후. 이제 설치, 해체, 조립 시 강풍. 요즘 또 강풍이 많이 불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10m/s 이상의 강풍이 불면 조립, 해체, 이 상승 작업을 아예 못합니다. 그리고 15m/s인 경우에는 운전 작업이 금지가 되죠. 오늘 휴일이라 그런지 작업을 따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었죠? 타워크레인 지지 방법 있었죠. 지지 방법. 요건 아직 혼자 서 있고, 혼자 뭐 와이어 로프나 이런 거 없이 밑에 이렇게 여기다가 버틴 콘크리트 타설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앙카를 박아가지고 이 마스트를 세우고 또 마스트를 세우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상태죠.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운전실이 저쪽에 있는 건가요? 이게 이쪽에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세워놨는데, 이거 이제 자립구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벽체 지지를 한다, 또는 와이어 로프 지지를 한다. 그죠? 지지는 벽체 지지랑 와이어 로프 지지가 있는데 지지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벽체 지지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의 설명서대로 지지를 해라가 1번이었고, 이 설명서나 이런 게 미흡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누구였죠?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설 분야에 확인을 받아서 설치를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벽체 관통이나 매립 수준 이상으로 지지를 해라 라고 돼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 벽체 지지할 때는 그 설치 중인 구조물에, 벽체 지지할 때는 이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상이 없어야 된다. 그쵸? 그래서 만두랑 감자 얘기 해드렸잖아요. 감자에는 이쑤시개를 꽂으면은 지탱이 되지만 만두에는 이쑤시개를 꽂으면은 쏙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일정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뭐 5MPa, 14MPa 이런 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어 로프 지지 방식은 흔하게 쓰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사용은 된다. 그래서 요 지지점을 4개소 이상, 60도, 각도는 60도, 전용 프레임 써야 되고, 그런 얘기 해드렸었죠.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이동식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은 불특정 장소를 스스로 운전해서 갈 수 있는 크레인이다. 그래서 여기 의자가 달려있는데 요즘에는 의자로 안 하고 이 무선 펜던트, 여기 조이스틱 같은 걸로 운전을 하신다, 요분이. 그리고 이동식 크레인은 사람 매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중기만 된다고 했어요. 바퀴 많이 달린 거. 험지형, 전지형, 그리고 트럭형, 뭐 이런 것들만 가능합니다. 이 이동식 크레인은 안 돼요. 그리고 이동식 크레인은 아웃트리거가 항상 중요하고요. 이 바닥이 견고하지 못할 때는 받침목 깔판 등을 사용해서 집안 침하를 방지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훅이죠. 훅에는 이렇게 훅 해지 장치를 해서 걸어놓은 인약물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인약물 하부에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3m 이상 떨어져서 신호 업무를 하고 여기는 출입 금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전선이 있어요. 전선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방호장치, 그죠? 전원용 방호구 설치를 하거나 여기 애자 덮개를 하거나 아니면 요걸 아예 이설하거나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관련된 사고가 추락, 전도,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감전, 그리고 충돌 이렇게 있죠. 추락은 이런 탑승하면 안 되는 위치에 탑승을 했거나 이런 곳에서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락, 재해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안 타면 되죠. 전도는 아웃트리거를 설치를 했는데 이 아웃트리거도 철로 돼 있다 보니까 취성 파괴나 오래돼가지고 파괴가 돼서 이게 이쪽으로 전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감전은 요거 방금 말씀드렸던 요 가공 전선 인근에서 작업할 때 이 붐대가 움직이다가 이 상하 좌우로 움직이다가 여기에 쳐서 이 또 철골로 된 암이나 여기에 부딪히는 순간 감전이 될 수 있다. 충돌은 뭐예요? 충돌은 이 차와 이 신호수와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이 인양물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무너지거나 이제 파단돼 가면서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게, 그래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사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사고가 요 추락, 전도, 감전, 충돌, 협착 뭐 이런 거거든요. 이동식 크레인보다는 그 크롤러 크레인이라고 해가지고 큰 현장에서 쓰는 크레인들이 있는데 그게 몸체가 커요. 그리고 몸체가 돌아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난간 사이에 있던 그 근로자를 충돌해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난간 안쪽에 있는 거고요. 근로자는 여기 이제 크롤러 크레인이 엄청 크게 이제 있었는데 이 얘가 이렇게 선회하면서 이분과 이 여기 끝 부분이 맞아서 그냥 직사하십니다. 그런 영상 뭐 돌아다니다 보시면은 관심 있게 보시면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오늘 배울 거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입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에는 총 5가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똑같죠? 양중기도 승강기, 리프트, 타워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그리고 곤돌라까지 해서 5가지가 있었고,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도 5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5가지가 아니라 4가지네요. 그래서 지게차, 분해 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또 봐야 되는 게 여기서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분해 운반차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분해 운반차는 골프장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또 제조업에서 본인들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분해 운반차 조그만 거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랑 지게차 중요하고 고소작업대 중요합니다. 화물자동차도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건설 쪽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4종류의 있는데, 이제 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건설기계고, 트럭은 방금 말씀드렸던 하역 운반기계, 고소작업대도 하역 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은 뭐였어요? 그쵸, 양중기였죠. 다 다른 건설기계고 하역 운반기계고 양중기입니다. 다 다릅니다. 구분이 달라요. 근데 이렇게 갖다 놓은 거는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다발 4대 기계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종류다. 굴착기, 트럭, 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통계가 있어요. 통계. 고용노동부 뭐 안전보험공단의 통계로 보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4대 기계 장비로 해서 굴착기, 트럭, 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동식 크레인을 이제 배웠으니까 어떤 사고들이 일어난다고 한번 볼게요. 주요 사망사고 사례. 인양죽인 자재 위에 탑승하여 올라가다가 자재와 함께 떨어짐. 이게 떨어짐이죠. 추락. 인양죽 낙하하는 중량물에 맞음. 이건 충돌이죠. H빔, 거푸집, 뭐 다양하죠. 뭐 여기 이제 인양을 해놓고 이 와이어 로프가 파단이 되면 뚝 떨어져가지고 요 밑에 있는 신호수가 또는 작업자가 또는 운전자가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의자가 있네요. 이 의자에 올라가지 않고 요즘은 여기 펜던트 여기 목걸이로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볼 거는 이제 고소작업대랑 트럭류 볼 건데, 고소작업대의 사망사고 사례 먼저 보겠습니다.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대에서 작업 중 떨어짐. 차량 탑재형. 여기서 안전대를 이렇게 여기 버켓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대에다가 착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따가 차가 덜컹거리면서 떨어진다는 거죠. 작업대가 상승하면서 천장과 고소작업대의 난간 사이에 끼임. 이거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사고예요. 여기 시저형에서. 이 천장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전장치가 안 돼 있거든요. 원래는 여기랑 여기 사면에 과상승 방지봉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60cm 이상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장에서 60cm 정도 여기 올라가 있고, 천장에서 감지되는 게 또 30cm고, 최소한 1m 정도를 감지를 해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하는 방호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없죠?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네. 없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다가 벽에 끼는 거죠. 더 이상 멈추지 못하고. 저도 호이스트 크레인이나 이런 걸 운전하다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 당황했을 때 이 스위치를 빨리 못 떼요. 그리고 비상정지 버튼을 빨리 못 누릅니다. 아무리 훈련이 돼 있다고 해도 그게 사람이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럼 이 사람이 이미 껴있고, 그 다음에 어쩌지 하면은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소작업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보는 거. 특히 이 시자형 고소작업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고소작업대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로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는 올라가는 계단이 있을 거예요. 계단이든 뭐 수직형 트랩이든 있을 텐데,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려고. 근데 이 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일자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 밑에서 이 난간을 밟고 이동하거나. 근데 요 사이로 떨어집니다. 요 사이로. 진짜 많아요, 이 사고가. 요 사이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로 못 넘어가게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넘어가는 거는 승강로, 계단, 이동식, 뭐 사다리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설 통로라고 구분 지어진 것들 있죠. 그걸로만 통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걸로 자꾸 많이 넘어가니까 그만큼 사고 비율이 높은 거겠죠. 그렇고, 굴착기도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후진하던 굴착기에 작업자가 부딪힘, 굴착기 버킷에 여기 앞에 탔다는 거죠. 고소작업 중 떨어짐, 굴착면에서 전도된 굴착기의 깔림. 이 굴착기라는 거는 다목적 기계예요. 지금은 인양도 할 수 있고, 흙을 퍼 담는 토사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버킷은 타면 안 되는데 왜 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작업의 용이성과 이 다양성 때문에 이렇게 작업 많이 합니다. 저도 실제로 많이 봤고요. 하지 말라 그래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잠깐 하면 되는데 또 다른 장비 부르고 이런 거 자체가 소규모 현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힘들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많이 사용할수록 사고 비율은 계속 높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법에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최소한으로. 그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칙 171조 전도등의 방지 같이 보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하는 사람, 즉 유도자를 배치해라. 그리고 집안의 부등침하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해야겠죠. 사람들이 통행하는, 여기가 이제 근로자들이 통행하는 곳인데 이렇게 차가 뒤로 오는 곳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통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유도하는 자를 배치를 해라.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가 절벽이에요. 차가 이렇게 뒤로 후진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갖고 온 골재나 뭐 이제 폐기물들을 여기다 버리겠죠, 쏟아서. 근데 여기 스토퍼가 있어야 되는데 스토퍼가 없는 경우, 차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차랑 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해서 여기까지만 오세요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오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 운전하시는 기사님은 유도자를 보고 정확하게 해야겠죠.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스토퍼를 설치해서 이 차가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별 내용 없었습니다. 유도자 배치하고 집안 부등치마. 부등치마가 뭐냐면, 집안이 이렇게 있는데 요 밑으로 이제 지하수가 흘러가요. 그쵸? 그래서 우리 그때 석촌호수 싱크홀 사건 아시나요? 석촌호수 앞에 그때 이제 롯데타워를 짓고 있을 때였어요. 롯데타워를 고등어같이 표현해야 되는데 예, 롯데타워를 짓고 있었는데, 석천 거기 이제 싱크홀이 엄청 크게 발생이 됩니다. 예. 그 이유가 이 롯데타워를 건설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고 주변에 지하철 공사가 있었거든요. 그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이제 여기 물이 나오니까 물을 폈겠죠. 물을 푸면서 여기 이제 빈 공간이 생기니까 흙이 이쪽으로 빈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여기 위에 있는 땅들이 무너져 내린 거죠. 이렇게 해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부등치마라고 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땅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파이는 거죠. 그래서 비 온 다음에 우리 도로 나가면은 구멍이 막 숭숭 뚫려 있어서 거기 바퀴 들어갈 때마다 막 차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런 게 부등치마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갓길 붕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갓길, 여기 옆에 가생이, 차가 크다 보니까 원래 일반 차는 여기로 그냥 길로 가면 되는데 여기 옆으로 바짝 붙여서 가다가 여기가 이제 붕괴되면 이 옆으로 같이 떨어지겠죠. 굴착기도 마찬가지고, 굴착기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좀만 여기 땅인 줄 알고 갔는데 여기가 이제 약한 땅이었던 거죠. 연약한 지방, 수분을 가득 머금은. 그래서 견고하지 못한 지방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굴착기가 옆으로 넘어지는 그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도로가 정확하게 튼튼한지 측량을 해야겠죠. 계측을 해봐야겠죠. 지방 부등치마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여기다가 위험하면 여기다 그 깔판 같은 거, 철판 엄청 보강판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이 가설 도로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리고 작업을 하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72조 접촉의 방지 출입 금지 조치. 그리고 유도자 배차에 유도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가 이동하는 큰 트럭들이 이동하는 그런 통로에 근로자 사람 출입을 금지해라. 여기 공사 중이니 출입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도자가 만약에 있어. 유도자가 있으면 사람은 이쪽으로 삐삐 이제 호루라기 하나 불면서 이쪽으로 이동하라 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 차는 이렇게 안전이 확보됐을 때 통행을 소통시켜주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유도자. 깃발 들고. 그런 얘기입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173조 화물 적재 시의 조치. 그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할 것. 하중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장비랑 같이 넘어가겠죠? 그럼 옆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할 것. 국내 운반차, 화물 자동차의 경우 붕괴 또는 낙하 방지를 위한 노프를 거는 등의 조치. 그렇죠? 가끔 도로 나가면은 노프도 안 걸고 되게 위태위태 다니는 트럭들이 많은데 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렇게 넘어지면은 뒤에 달리던 차가 나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안 떨어지게 낙하하지 않게 노프를 정확하게 걸어야겠죠. 그리고 요즘은 그물망까지 하라 그러죠. 녹색 망으로 낙하방지망 같은 망을 쳐야 된다. 그리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 그러니까 지게차의 경우는 이 앞에 집게가 있다 보니까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너무 높이 싸우면은 여기 안 보입니다, 진짜. 이거 살짝만 들어도. 그래서 최대한 많이 실으면 좋겠지만 많이 실지 말고 적당히 실고 한 번 더 움직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최대 적재량 초과 금지. 뭐 이것도 똑같죠? 많이 무거운 거를 얘는 2톤만 될 수 있는 지게차인데 3톤짜리 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면은 이 뒤에 바퀴가 이렇게 들립니다. 뒷바퀴가 들려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넘어지면 뭐 거의 깔리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 적재량 초과 금지입니다. 자, 다음 174조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이송. 지게차, 여기다가 원래는 지게차가 도로로도 다니고 하는데 이렇게 차에다 실어가지고 다니는 조그마한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그렇죠? 그리고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 충분한 길이, 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해 견고하게 설치할 것. 엄청 견고해 보이죠, 여기. 이렇게 안 돼 있고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길이, 이 차의 바퀴가 두 쭉 다 여기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길이가 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한쪽 올리고 여기 앞에 가서 뜨고 이러면 이 차랑 같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길이, 그리고 폭, 강도를 가진 것을, 강도 약하면 이게 같이 부서지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경사가 막 이래. 진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경사 해서 견고하게 설치하여라.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강도, 적당한 경사를 확보해라.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정 운전자의 성명, 연락처 등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 운전자 외 운전 금지. 이건 거의 운전면허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네요. 그래서 요 4개가 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 포인트만 잡아드릴게요. 자,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해라. 그리고 발판 사용하는 경우 충분한 길이, 폭 및 강도를 가진 거, 적당한 경사 유지하기 위해 견고하게 설치해라. 견고. 그리고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충분한 폭 및 강도,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그리고 지정 운전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운전대 앞에다가 지정 운전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표시해라. 그리고 지정 운전자 외에 운전을 하지 말아라. 이게 지게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지게차가 입고가 되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면허증, 보험 가입 증명서, 그리고 교육받은 거 있죠. 건설인 기초안전보건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받은 서류들, 이런 걸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안전검사 대상이라면 3년이 안 지난 거는 없지만 3년이 지난 것들은 안전검사 한 거, 그런 서류들 다 받아요. 그리고 이 면허랑 운전하시는 분이랑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왜냐면 이 차만 가지고 있고 비숙련 근로자가 와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임이죠, 책임. 이 사람이 운전을 정확하게 하는지 면허랑 이런 것들 다 확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기본적인 장치. 그래서 꼭 확인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75조 주용도 외 사용 제한, 176조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177조 씻거나 내리는 작업, 178조 허용 하중 초과 등의 제한. 이거는 한번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176조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작업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 블록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림이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추리 등의 종치잖아요. 저희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역 운반 기계, 하역 운반 장비, 기계 장비죠. 장비를 수리할 때 작업시 조치해라. 작업 순서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작업을 할지 작업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작업 지휘자를 두고 작업을 지휘해라. 혼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전지지대.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압으로 여기를 올리는데, 이 유압돼 있는 게 이제 터지면 이 사람이 여기서 밑에서 사람이 얼굴을 넣고서 작업을 하는데 이게 팍 내려가죠. 그래서 한 번 더 안전 블록. 여기서 사용한 안전 블록은 여기 차를 버티는 지지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팍 부서져도 더 이상 내려오지 않게 탁 걸리게, 이 사람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게 안전 블록을 사용을 해라 라는 겁니다. 177조 씻거나 내리는 작업, 방금 전에 본 건데, 작업 순서 및 순서마다 작업 방법을 정하고 지휘, 그리고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근로자 외 출입 금지,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화물의 낙하 위험이 없는지 확인 후 하도록 할 것.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고, 이건 한번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건 지게차입니다. 지게차. 굉장히 멋있는 사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고요. 여기 이제 사람이 있다. 운전자가 타서 여기 이제 레버들이 있겠죠. 위로 올리고 당기고 하는 레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게차에는 방호 장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 앞에 있는 헤드라이트, 뒤에 있는 후미 경보등, 그리고 후진할 때 소리 나는 경보등, 그리고 요거 이렇게 철판 하나 돼 있잖아요. 요걸 백레스트라고 합니다. 백레스트. 뒤에 나옵니다. 백레스트. 그래서 화물이 뒤로 더 넘어지지 않게 하고, 여기는 이제 체인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레스트, 요 위에가 헤드가드. 헤드가드 개구의 폭은 뭐 16cm 이하로 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헤드가드, 여기가 전조등이네요. 전조등, 후미등, 그리고 이제 바퀴. 지게차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운전하는 차랑 반대입니다. 뒤에 바퀴가 움직여요. 회전을. 앞에 바퀴는 안 움직입니다. 뒤에 있는 바퀴가 회전을 해서 방향이 반대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백레스트, 헤드가드, 그리고 이 전조등, 경보등, 그리고 바퀴, 예상유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뭐 집게죠, 집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멋있는 지게차를 좀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179조 전조등의 설치 바로 나오죠.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않은 지게차 사용 금지. 다만 작업장에 필요한 조명, 여기는 야외니까 전조등이 있어야겠죠. 근데 실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뭐 공장이나 제조업 또는 시설에서 조명이 설치가 다 돼 있는 경우에는 전조등이 크게 없어도 되죠. 이런 경우에는 뭐 상관없다. 실내에서 사용하는 거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사진은 이게 요즘 나오는 지게차 방호 장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불이 켜집니다. 요 주변에 들어오지 말라고. 네, 위험하니까. 이렇게까지 발전이 됐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우리는 헤드가드, 뭐 전조등 이런 것만 설치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전을 정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더 대단한 것들을 생각한다. 이런 게, 그리고 산업안전 관리비로 사용이 될 수 있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 경보기 경과등을 설치하거나 후방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 후진하다가 사고가 많이 난다고 얘기했어요. 전진하는 곳에 이 화물과 이 하역하는 공간이 이렇게 넓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에는 데드존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비 말고는. 근데 이 길이가 긴 곳은, 얼마 전에도 또 그 여성 근로자분이 걸어가다가 지게차가 이만큼 또 실컷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냥 밀어버려가지고 이분이 다리가 지금 많이 아프고, 근데 이게 또 화가 나는 게, 이 회사를 폐업을 시켰대요. 그럼 이분이 요양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그게 없어진대요. 이 회사를 폐업해서. 근데 이 사장은 회사를 3개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아니야.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해야 돼요. 사업자를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책임도 안 지키면서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돈을 벌고 이런 걸 못 알아 보호를 해주고 있냐는 거죠. 네, 딴소리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제 생각이에요. 근로자를 위한 법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일한 법, 근로자를 생각하는 유일한 법, 그러니까 약자의 법. 그 노동법도 있지만, 노동법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제 생각에는 사업주 편이 맞아요. 사업주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들에게 뭐 최소한의 뭔가를 해주긴 하겠지만, 뭔가 다툼이 생겼을 때 사업자 편인 게 더 큽니다. 왜냐면 사업자가 더 힘이 있는 기득권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위한 유일한 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듣게 되시는 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들으셔도 본인의 업무를 하시면 있어서, 근무를 하시면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꼭 읽어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근로자를 위한 법인데 그거를 근로자가 안 읽으면 누가 읽어요? 근로자가 읽고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건 주장하고 그렇게 해야 사회가 점점 좋아지고 깨끗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교육을 할 때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해서 얘기를 하라 그러고 산재 보상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하라고 하거든요. 정기안전교육 보면.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뭐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다시 볼게요. 근로자와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여기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거기에 추가로 이런 라이트를 하나 더 설치해가지고 이 구역에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한 번 더 알려주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사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0조 헤드가드 바로 나오죠. 강도는 지게차 최대 하중의 2배 값에 등부포 정하 중에 견딜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게차 많이 그리네요. 여러분도 이거 그려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바퀴가 이쪽에 있죠? 죄송합니다. 이거 뒷바퀴가 크죠? 다시 그릴게요. 용납 안 돼, 이건. 자, 여기 백레스트. 헤드가드는 여기 위에 있죠? 여기. 그리고 지게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운전석이 있을 거고요. 지게차의 최대 하중의 2배 값에 등분포 정하우 중에 견딜 수 있을 걸. 이 지게차가 2톤이에요. 그럼 헤드가드의 강도, 견딜 수 있는 강도는 4톤으로 해라. 라는 얘기고요. 3톤이다. 그러면 6톤으로 해라. 근데 여기 보면은 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최대 4톤까지 버틸 수 있는 강도로 하여라 라는 겁니다. 여기 4톤이면 얘도 그냥 4톤으로 해여라. 3톤이어도 4ton으로 하여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부틀 각 개구부의 폭이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지게차의 헤드가드가 막혀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철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드가드가. 이 사이가 16cm 미만으로 할 것. 이상으로가 아니라 미만으로. 그래서 뭐 물건들이 떨어졌을 때 요 밑으로 쏙 빠져가지고 근로자가 맞지 않게 그렇게 해라. 16cm면은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길이. 그리고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이라고 하면서 KS 기준 여기 써있죠. 그리고 이건 참고고 여기 써있네요. 여기 보면 좌석 기준 903 0.903m죠.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903mm가 맞네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를 뭐냐면 또 그래야 되네. 여기가 헤드가드입니다. 이게 앉아서 조작하는 경우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0.903 이상인 높이에다가 설치를 해라, 헤드가드를. 그리고 서서 하는 게 있어요. 서서 하는 거 제가 또 전문가인데, 서서는 여기 의자가 없고 여기 그냥 서가지고 운전대랑 이렇게 동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서서 하는 거예요. 서서 하는 거는 1.880m. 그쵸? 1.880m. 사람 키가 보통 제가 한 1m 70 정도 되니까 그 위보다 한 10cm 이상 더 뛰어라. 그런 얘기죠. 얘다 설치해야겠죠. 안 그러면 사람이 좀 구정하게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헤드가드 높이가 낮으면. 그래서 그 기준을 둔 거예요. 좌승식은 0.903m, 입승식은 1.880m 이상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백레스트 나오죠. 요게 백레스트입니다. 요거 사업주는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 없는 지게차 간혹 있거든요. 이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대요. 이 마스트에서 이 뒤로 낙하할 위험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없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없어도 되는데 웬만하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또 제가 오술사와 이도사님, 우리 선배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방호장치를. 얼마나 좋아요. 딱 보면 이건 포크라고 하네요. 이거를 포크. 그리고 요게 백레스트. 그리고 요게 마스트네요. 요게 마스트. 마스트 뒤로 떨어질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백레스트를 생략해도 된다. 후사경은 뭐 백미러죠. 백미러 후사경. 그리고 헤드가드는 여기 위에 있고 후미등은 여기 뒤에 있고 후진 경보등은 삐삐삐 소리 나는 거 말씀드렸죠. 그 후진 경보등이고 좌석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은 항상 운전 안전벨트를 해야겠죠. 안전벨트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오술사 이도사님 블로그 꼭 들어가셔서 이 내용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계속 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가져올 수가 없어요, 사실. 거기 가서 보시는 게 현명하신 거고, 가면은 제가 얘기 안 해드린 부분이나 빠진 부분들도 더 자세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지게차는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사고도 많이 발생하지만 또 소홀히 하는 장비입니다. 많이 사용하고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 소홀히 한대요. 그러니까 바로 사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요 밑에 내용들이 엄청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자, 182조 팔레트는 요 밑에 요 받치고 있는 걸 팔레트라고 하죠. 그래서 지게차가 그냥 물건을 뜨는 게 아니라 요 팔레트 규격에 맞는 거를 이제 여기 포크 사이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는데 포크를 요 안에 넣어서 포크를
이렇게 넣고 여기 이제 팔레트가 있다라고 하면 요 사이에 탁 넣어가지고 얘를 처음에 쓱 올립니다. 요 앞에만 쓱 올리면은 요 뒤로 백레스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안정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밑으로 집게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리로 쏙 빠질 거 아니에요. 네, 요거를 살짝 들어가지고 요 백레스트랑 같이 안정을 깨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이 팔레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약한 나무로 된 것부터 해가지고 엄청 강한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실을지 모르니까 중량에 맞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해라. 그리고 나무로 된 게 특히 손상이나 변형이 많거든요. 밑에 나무로 된 게 뭐 떨어지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부서지거나 부서져 있거나 한 번 쓰고 또 쓰니까 그런 거 없는 것을 사용하여라, 그 얘기입니다. 183조 자석 안전띠의 착용 등 지게차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라. 근데 자석 안전띠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석 안전띠. 지금 두 손으로 운전하네요. 원래 한 손은 핸들 잡고 한 손은 요거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맞죠. 두 손으로 운전하다가 멈춰서 두 손으로 요거를 정확하게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브레이크, 클러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분해 운반차입니다. 분해 운반차. 이렇게 생긴 거 골프 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농업용 화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조경하시는 분들은 뭘 실어가지고 계속 나르시더라고요. 잔디 같은 것도 싫고. 저도 골프장에서 한번 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깨끗한 거 없습니다. 막 엄청 막 이상 소리 나요. 오래 써가지고. 여기도 헤드가드 비슷한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전혀 방어가 안 될 것 같이 생겼죠. 아무튼 분해 운반차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에버랜드 그 시설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그 기린밥이라든지 뭐 코끼리 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싸가지고 네, 이동합니다. 부지가 큰 곳은 분해 운반차가 당연히 있겠죠. 그렇게 됩니다. 184조 제동 장치 등 여기서 나오네요.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동 장치를 갖출 것. 분해 운반차입니다. 분해 운반차에서 방향 지식이 갖춰야 되고 제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가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운전, 이렇게 하면 정지, 이렇게 하면 후진, 이렇게 해서 구동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동 장치를 갖출 것. 브레이크도 해당되겠죠. 경운기를 갖출 거예요. 여기 빵빵. 왜냐면 사람이 지나가면은 내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빵빵. 그리고 방향 지시기를 갖출 것. 그죠? 국내 통로가, 도로가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같이 큰 단지에는 이런 트럭이나 뭐 이런 게 다니거든요. 그때 시속을 10km에서 뭐 20km 미만으로 다녀야겠죠. 사람도 옆에 많이 다니니까.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갈지 도로랑 거의 유사하니까 방향 지시기를 갖춰야 되고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춰야겠죠. 작업장 내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러지 않다. 실내에서 사용하는 거는 괜찮다. 그리고 185조 연결장치. 피견인차를 연결하는 경우 적합한 연결장치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고소작업대입니다. 고소작업대 별표 5개 칠게요. 고소작업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시저형 고소작업대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그렸던 거랑 완전 똑같이 생겼죠. 안전난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에 바퀴가 2개가 있고 요게 수직으로 상승되고 요게 보면은 유압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가 이게 높기 때문에 고소작업대니까 고소작업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락이 많을 것 같지만 의외로 끼임 사고가 굉장히 많다. 떨어짐 사고도 뭐 못지않게 많습니다. 넘어짐 사고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가 뭐냐면 과상승 방지봉입니다. 과상승 방지장치. 과상승. 이번에 새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시험에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라는 강력 추천 문제입니다. 별표 그리다 말았는데 5개예요. 그래서 전 구간에 감지를 해서 이 사람이 여기 위에 지금 철골 빔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에서 올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여기 있는데 계속 이건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고소 작업대입니다. 법적으로 치면 원래는 여기 과상승 방지봉 장치가 있어서 돼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또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가 감지를 못하고 얘는 지금 다 천장이니까 여기 끝에 모서리는 천장이니까 그냥 올라가다가 끼는 거예요. 계속 한없이 올라가니까 여기에 끼면은 뭐 재간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5cm 요 위로 5cm로 수평형 과상승 방지 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여기 수평형이기 때문에 전 구간에서 감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수평형을 사용한 경우에는 양쪽 모서리 2군데 이상 과상승 방지봉을 설치해라. 원래는 4군데에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과상승 방지봉이. 근데 수평형 5cm 이상 설치한 것은 2개 양쪽 끝에 모서리에만 설치해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6조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진짜 눈 크게 보고 뜨고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냥 보신 거고, 이 고소작업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철골 빔이 있는 거는 철골 건립공사입니다. 철골 건립공사. 그래서 뭐 물류센터라든지 냉동창고라든지 뭐 그 외에도 요즘 구조물, 건축물, 빌딩 이런 것도 다 철골 빔으로 설치하는 공사가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화제가 났던 아리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죠. 철골로. 그래서 불이 막 나고 뜨겁게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는 지붕이나 이런 데가 다 휘어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다 이제 철골로 된 구조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파트를 생각하면요.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구조 자체가 달라요. 공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험 문제니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겠죠. 같이 한번 볼게요. 설치 기준입니다. 설치 기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작업대를 와이어 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 안전율은 5 이상으로 해라. 작업대를, 여기 작업대입니다. 체인 또는 와이어 로프로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 고소작업대는 안전율은 5 이상으로 해라. 그리고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유압, 내릴 경우에는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얘가 계속 끝까지 올라가면 안 되고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멈출 수 있게 유압으로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게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압력의 이상저하 방지를 할 수 있는 구조. 이게 압력으로 버티고 있는데 압력이 이상저하로 인해 가지고 얘가 작업대가 뚝 떨어져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건가 방지 장치를 갖추거나, 건가 방지 장치 뭐였죠? 일정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장치죠. 계속 올라가지 못하게. 이게 계속 올라가면은 뭐 이 사람이 그냥 이 높이 안정도가 이 높이에 대한 안정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옆으로 휘어가지고 쑥 떨어지겠죠. 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가 방지 장치를 갖추거나 압력 이상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압력이 계속 올라가서 얘가 계속 올라가지 않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건가 방지 장치를 갖추거나. 그리고 부메 지면, 최대 지면 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고소작업대가 고소작업, 이 시저형도 있고 차형도 있잖아요. 차형. 차형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선회대가 있고 작업대가 여기 이렇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이거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간판 공사하는 데나 아니면 전기 공사하는 데도 사용하는 차.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최대 경사각이 넘어갔어요. 여기. 그럼 이 작업대가 이렇게 된 거겠죠. 네, 그럼 전도 되겠죠. 그리고 불안정해 보이잖아요. 여기는 안정돼 보이지만 지면에 가깝고 수평일수록 안전해 보이지만 이렇게 너무 올리면은 불안정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업대 전격 하중 표시. 작업대에 뭐 여기 200km 이상 탑승 금지 이렇게 있으면은 작업자랑 공구랑 다 합쳐가지고 200km 이상 탑승하면 안 되겠죠. 여기도 2명이 지금 탑승해 있죠. 이 두 분이 합쳐서 몸무게가 200kg 넘으면은 같이 탑승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작업대 끼임 충돌 등 재예방을 위한 가드 또는 가상승 방지 장치 설치. 앞장에서 설명드렸죠. 가상승 방지 장치는 이렇게 작업대가 있다라고 하면 요 위에 5cm 정도 수평형으로 설치하는 게 있고 요 모서리마다 설치하는 수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형이 요 5cm랑 요 수직형을 같이 쓰는 건데 혼합형인 경우에는 수평형이 5cm 이상 설치된 경우에 여기 양쪽 끝에만 설치해도 가능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작반의 스위치는 명칭 및 방향 표시를 해라. 요 안에 보면은 이제 조작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올리고 내리고 좌우. 그래서 이걸 타고 이동도 가능하거든요. 올린 상태에서 이동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그 좀 대형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내린 상태에서 이거 운전하는 시험도 보고 그런 영상이 유튜브에 보면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라인 그려놓고 엄청 저스트하게 라인 그려놓고 그 움직이는 시험도 하고 운전면허 시험처럼 그런 시험 보고 여기 그 합격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 좌, 여기 우,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명칭을 쓰고 방향 표시를 해라 라고 돼 있는 겁니다. 조작반 스위치는. 됐죠? 이거 뭐라고요? 고소작업대 설치 기준. 설치할 때 이렇게 설치해라. 설치할 때 와이어 로프 또는 체인으로 가동이 되는 고소작업대는 안전율을 5 이상으로 설치를 해라. 작업대를 유압으로 인해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설치해라. 압력의 이상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를 해라. 건가 방지 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라. 부메 최대 지면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라.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하라는 거죠. 더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뭐 내가 넘기고 싶어도 넘길 수 없게. 근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해제하거나 임의로 해제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안전장치가 항상 돼 있는 상태로 사용을 하여라. 그리고 작업대에 전격 하중을 표시해라. 표시해서 설치해라. 여기 200kg만 되는지 100kg만 되는지 꼭 표시를 하여라 라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라.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예방을 위한 가드, 과상승 방지 장치를 설치한 구조로 사용해라. 이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조작반의 스위치는 명칭 및 방향 표시를 하여라. 조작반에 이렇게 명칭 및 방향 표시를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설치시 준수사항이랑 여기는 설치시 준수사항, 이동시 준수사항이 나와요. 저는 뭐였어요? 설치 기준. 앞장에서 본 건 설치 기준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설치 기준 5가지 쓰시오 했는데 이렇게 5가지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오답이면 오답.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설치 기준 5가지 쓰시오. 있으면 앞장에서 본 거, 뭐 건가 방지 장치, 뭐 유압으로 올리고 내리고, 와이어 로프 사용 시 올리고 내리고, 안전율 5 이상, 그리고 과상승 방지 설치하고, 조작반에 스위치 설치하고. 그런 내용을 써야지 설치 기준 5가지 쓰셔야 했는데 설치시 준수사항이랑 이동시 준수사항을 섞어서 쓰게 되면 틀린 답이에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문제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고소작업대 설치 기준에 대하여 쓰시오라고 찍힌 문제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게 답이 되려고 하면은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에서 설치시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또는 이동시 준수사항에 3가지를 쓰시오 라고 나왔을 때 요거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하고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설치시 준수사항이랑 설치 기준이랑 구분을 못하면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헷갈린다는 건 뭐예요? 시험 문제지 뭐. 시험 내기 너무 좋다. 분별력, 변별력을 주기 너무 좋다. 그냥 대충 본 사람들은 이런 거 있었어 하고 적었어. 근데 정확하게 본 사람은 정확하게 적어요. 근데 대충 알고 소설을 쓰면 요즘에는 이제 다 탈락입니다. 정확하게 쓰고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라. 설치시 준수사항 보겠습니다. 바닥과 고소 작업 때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걸.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많이 올려서 작업대가 이렇게 되면 이건 수직과 가까운 거죠. 이러면 안 된다. 수평과 최대한 가깝게 고소 작업 때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커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이걸 올린 상태에서는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이동할 때. 이게 조금이라도 1cm라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기 옆에 아웃트리거가 있는 고소 작업대가 있어요. 이 시저용도. 또는 이제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걸어놔라. 움직이지 않도록. 갑작스럽게 이동하면 이게 완전 높잖아요. 높이비랑 이 바닥이랑 기립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은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안정성이 떨어지면 전도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잘 붙들어 매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설치시 준수사항. 설치 기준에 들어갈 것 같은 내용이지만 설치시 준수사항입니다.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동시 준수사항. 이거를 이동하려면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려라. 가장 낮게 이렇게 내리고 이동을 해라.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 금지. 여기다 작업자 태우고 이동하면 안 됩니다. 내려와서 이동을 시켜야 돼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스위치 따로 이렇게 줄로 내려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동을 해라 라고 하는 건데, 다만이라고 되어 있죠. 다만. 짧은 구간 유도자를 여기다 배치하는 거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밑에 뭐 요철 상태라든지 장애물 상태를 보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구간은 가능하다. 그리고 짧은 구간, 바로 옆에 철골과 철골이면 그 옆에는 이동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구간은 가능하고 가장 낮게 내려라. 왜냐면 높게 여기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철골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에 이 안정도도 불안정하고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내려서 그나마 안정성을 갖춘 상태에서 유도자를 배치해서 밑에 뭐 장애물 같은 게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유도대로 이쪽으로 오셔나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낮게 내렸을 때는 가능하다. 요 세 가지 중요해요. 외우세요. 그리고 이동 통로의 요철 상태 및 장애물, 유무 등을 확인할 것. 그렇죠? 움직이는데 여기 장애물이 이렇게 있어. 얘가 덜컹하면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겼죠? 생긴 게.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은 겁니다. 자, 186조 계속입니다. 고소작업 때 설치 등의 조치. 지금 사용시 준수사항이 나왔어요. 또 지금 뭐였어요? 앞에는 설치 기준, 또 설치 시 준수사항, 또 이동시 준수사항. 이번엔 또 사용시 준수사항이에요. 고소작업대를 사용해서 작업을 할 때 준수사항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굉장히 헷갈릴 수 있고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사용시 준수사항, 여기 볼게요. 이 그림.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저기 고소작업이니까 안전대를 여기다 또 걸어야 되는데, 이 자식 걸었나요? 안전대만 착용한 것 같은데 걸어야 됩니다. 여기에 걸든지 요 위에다 걸든지 안정적인 곳에 걸어야 돼요. 여기다 걸면은 안 좋은 게 뭐냐면 얘가 넘어갔을 때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안 좋은 거고, 상상. 그럼 얘가 여기다 걸었어요. 만약에 이게 넘어갔어. 그럼 이 사람은 붕 뜬 상태에서 여기에 매달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여기다 매달면 그냥 같이 가는 거죠. 뭐. 그래서 최대한 안정적이고 자기가 이 넘어졌을 때 생각해서 안전한 곳에 걸으셔야 됩니다. 생명줄은. 그리고 관계자의 출입 금지. 그쵸? 관계자는 출입하지 말아라. 사용할 때. 막 여기서 얼쩡거리다가 이게 내려오다가 이게 머리를 쾅 찍는 경우도 있고, 뭐 거의 그럴 일은 없지만 여기에 뭐 딸려 올라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계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해야 돼요. 조도, 빛을. 그래서 이 사람이 작업을 하는 거니까 작업할 때 항상 75럭스 이상의 조명을 유지하라고 돼 있죠. 이건 기본입니다. 전로 근접 작업 시 작업 감시자 배치. 이게 뭐 전로가 또 이렇게 지나가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리고 운전하고 올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걸 못 본 거야. 그럼 이 감시자가 거기 전기줄 있다, 저기 옆으로 내려봐 해가지고 여기에 뭐 보호 장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전연용 보호구를 입고 한다든지 이래서 이 감전되지 않게 해야 되고, 이 작업 감시자는 이런 거를 확인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부품 작업대 등 각 부위 이상 요물을 확인해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이게 곧 떨어질 것 같아. 유압으로 되는 걸 보면은 얘가 푸쉬 내려갔다가 푸쉬 올라가는 건데, 여기 이제 기름때가 낀대요. 시꺼멓게. 그럼 곧 이거는 끊어진다 또는 고장난다 라는 의미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점검해야겠죠. 그 작업대도 이거 안전난간에 뭐 충격이 가해졌거나 그래서 너덜너덜해, 그러면은 다시 용접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해야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환 스위치는 다른 물체로 고정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스위치를 올라가는 스위치 계속 누르고 있으면 손가락 아프니까 그걸 이제 뭘로 껴놓는 거예요. 동전 같은 걸로 올라가는 스위치만 이렇게 따로 떼서 보면 이게 올라가는 게 만약에 여기다 가면 여기 사이에다가 버튼이니까 뭘 껴도 종이 같은 걸 구겨서 그럼 이게 계속 올라가겠죠. 쭉 자기가 원하는 높이까지 누르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다 끼는 거예요. 이걸 못 빼서 이거 뺐는데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럼 이 사람이 여기 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누르고 자기가 그 스스로 누르는 위치에서 떼서 멈추라는 거죠. 다른 물체를 고정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전격 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여기에 뭐 많이 시멘트보다 한 100자로 실었어. 그러면 이게 뭐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이 유압이 터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격 하중 초과해서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면 안 됩니다. 그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 일로 넘어가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로 빠진다니까요, 진짜. 이게 여기를 밟고 일로 넘어가면 이게 이만큼 가잖아요. 진짜 이렇게 밀면서 넘어지니까 이게 거리가 이렇게 작업대가 이렇게 멀어지기도 하고 흔들리니까 그 사이로 일로 빠지기도 하고 벗어나지 마라. 제발.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안전대 부착선 이런 것들 사실 이 단서 조항 걸어주면 안 되는데 연결시 가능.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요 위에서 고수 작업대를 이렇게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고수 작업대를 요 밑으로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걸 매서 크레인으로 일로 옮기다가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 맞고 여기 탑승해 있던 사람이 죽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요 밑으로 내리려면은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이걸 들을 수 있는 전격 하중 이상의 뭐 크레인을 사용한다든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올바르지 않은 작업 방법으로 여기 아유 잠깐 내리면 되는데 되겠지 하고 내리다가 이제 사고 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 슬링벨트가 파탄이 돼서 떨어졌든지 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아라. 여기 탔으면 여기에서 작업하고 끝내라. 여기로 이동할 거면 내리고 이동해서 해라.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렇잖아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뭐 공인된 방법이 아닌 걸로 하다가 사망하면은 보상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킨 적이 없다. 그리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그렇죠?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고소작업대에 늪에서 빠졌습니다. 이제 머리가 좀 멍하실 수도 있어요. 거의 다 왔으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죠?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입니다. 지하차랑 구내 운반차 지금 고소작업대까지 했고 화물자동차입니다. 자, 화물자동차 187조 승강설비, 188조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189조 섬유로프 등의 점검, 190조 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다시 우리는 지금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지게차, 구내 운반차, 고소작업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같이 볼 겁니다. 화물자동차는 187조 승강설비, 188조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189조 섬유로프 등의 점검, 190조 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섬유로프 등의 189조 한번 같이 볼게요. 사업주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거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각 호의 조치를 해야 된다. 짐거리를 할 때 작업 순서와 순서별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그죠? 작업을 이 사람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깃발 들고 지휘를 안 하고요. 보통은 이제 이상하게 실었잖아요. 여기 다 화물 앞으로 튀어나오고 뒤로 튀어나오고 고정도 안 됐고 이렇게 실으면 안 된다. 이 차를 키우든지 이걸 안전하게 잘라가지고 실든지 뭐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 방법을 지휘하는 일을 해야 되고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이렇게 실으면 안 된다는데 이렇게 실어버렸네요. 이 상태에서는 뭘 점검하고 이런 게 의미가 없지만 여기다 매는 기구 있잖아요. 드륵드륵 하는 거 여기다 딱 해서 자꾸 드륵드륵 하면 여기가 쭉쭉쭉 당겨지면서 팽팽해지는 거. 그런 기구와 공구를 점검해라. 그리고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그루저 아닌 사람을 출입을 금지해야겠죠. 루프 풀기 작업 및 덮개 벗기기 작업을 하는 경우 화물에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왜냐면 이런 화물은 괜찮은데 철판 있어요. 철판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떼서 하는데 오다가 뭐 충격에 의해서 원래는 제대로 실어놨었는데 살짝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푸는 순간 여기 떨어져서 같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거운 거기 때문에 꺼내줄 수도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100명 있어도 못 꺼냅니다. 이건 기계로 크레인으로 실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작업할 때는 화물에 낙하 위험이 없는지 2번, 3번 확인하고 자기가 안전한지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종류부터 지게차, 헤드가드, 분해 운반차, 고소작업대 준수, 점검, 설치시 이건 굉장히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선 사실 요거랑 요거 가상승 방지장치 화물 자동차는 상식으로만 보시면 돼요. 이 고소작업대에서 살짝 멘붕 오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똑같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구분 짓는 순간 이거는 설치 기준, 이건 사용시 준수사항, 이거는 이동시 준수사항 이것만 구분하시잖아요. 그럼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신 것 중에 요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요 강상승 방지장치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관련 영상들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이게 안전보건공단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소작업 때 준수, 점검, 설치 시 준수사항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고 정리가 잘 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잘 구분을 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3차 볼 때까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1차 준비하시는 분들, 2차 준비하시는 분들, 내년에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 이거 구분 안 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꼭 다 구분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내년에 저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올해 나왔어야 되는데 올해 안 나왔거든요. 요거랑 요거 과상승 방지 장치랑 묶어서 나올 수 있겠죠. 이거 안 되면 뭐네? 그런 겁니다. 차량계 하용 운반기계에서는 지게차도 중요해요. 지게차는 근데 뭐 규칙에서 나온 게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굳이 쿠샤 자리들에 있는 내용을 내지는 않을 것 같고, 낼 수도 있지만 낸다면 차라리 이런 거 헷갈리기 좋은 거, 공부한 사람이랑 아는 사람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구분을 꼭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이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고요. 다음 편은 차량계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양중기, 하역 운반, 그리고 다음에 배울 게 건설기계, 양하건, 이겁니다. 이거 배우면은 또 이제 지도사의 반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하건 하면 또 지도사의 반이에요. 양중기, 하역 운반, 그리고 그 비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남은 게 사실은 뭐 종발이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또 쉽게 설명을 최대한 쉽게 해드릴 테니까 오늘 배우신 거 꼭 복습하시고 오십시오. 오늘 여기서 끝!